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소송에 한 걸음 내디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막막한 이혼소송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막막하시고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의 절차 및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대부분 소개시켜 드릴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소송에서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아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소장을 작성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우선 저희 로펌에서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의뢰인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그 양식을 작성하시고 증거를 첨부해서 저희 로펌으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로펌에서는 소송의 특징에 따라 전략을 세워서 때로는 매우 간략하게, 때로는 매우 상세하게 소장을 기재하게 됩니다. 증거의 제출 범위 역시 초기 전략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부만 제출할 수도 있고 모든 증거를 한 번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저희 로펌은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의뢰인께서 위 내용을 회신 주신 3일에서 일주일 내에 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컨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수정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반영 여부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수정 후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배정받은 지 약 일주일 내에 상대방에게 발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발송한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송일로부터 2, 3일 내에 상대방의 주소지에 배달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재 중이거나 또 이사를 가서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송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 사용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거쳐 상대방 거주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 경우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도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소지 확인이 어렵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 거주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은 진행되게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게 될 경우 피고는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피고의 입장이시라면 이 단계가 소송의 시작일 겁니다. 반드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피고 측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간략하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답변서의 경우 상세하게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어서 저희 로펌의 경우 주로 간략하게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사표시를 한 후 추후에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답변서 제출 후 약 2, 3개월 이후에는 첫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이며 변론준비기일은 그 진행 목적은 변론기일과 다를 것이 없으나 재판부의 편의상 조금 더 간략하게 진행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하 편의상 변론기일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기일에서는 이미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등으로 양 당사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보통 첫 변론기일 앞뒤로 해서 재산 명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첫 기일이 조정기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상담 절차는 법원에서 정하는 자를 지정해서 양 당사자의 화합을 위한 상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법원의 부부상담 절차는 양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루어집니다. 즉,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굳이 진행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원의 권장사항이며 단 한 명이라도 이를 강력하게 원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이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라도 이혼 사유가 명확치 않을 경우, 즉
상대방의 유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상호 간의 의견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부부상담 절차를 거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부상담은 보통 10회 스케줄로 진행하게 되며 10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담 절차로 약 3,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은 양 당사자 주장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양육 환경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이 지정하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가사조사관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따로 또는 같이 가사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면서 상대방의 폭력성 때문에 상대방과 같이 조사가 힘들다면 저희 법인에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사조사관 측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처럼 폭력성으로 분리조사가 필요하다면 분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가 마쳐지면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판결을 내릴 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미리 가사조사 보고서 예시를 제공하여 이 가사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기존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사조사에 참석하여 진술하시게 됩니다. 가사조사 절차에는 변호사는 동석하지 않으며 만약 가사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계약을 통해 고객별 맞춤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예행 연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3명시 절차는 양 당사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법원이 지정하는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제출 관련된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이 내려지면 담당 직원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3명시 절차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제3명시 절차가 끝나게 되면 제3명시 절차를 통해 나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상대방의 부동산, 계좌 내역, 보험 내역, 증권 내역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재산조회 절차의 경우 일일이 기관의 요청 후 회신을 받아야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약 한 달에서 3달 정도 소요됩니다. 재산조회에서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사실조회 등이 이루어지며 그 은닉재산을 인정받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변론기일이 추후 지정되어 재판이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자료가 수집된 이후 재판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변론기일 또는 변론 준비기일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는 4에서 8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위 변론기를 통해 양측의 주장 및 입증이 마무리가 되면 재판부는 바로 변론기를 종결시키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어느 정도 판결에 대한 그림을 그려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시기 재판부의 조정안은 귀 기울여 듣고 수용 여부를 판단할지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보통 변론 종결 이후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잡게 됩니다. 판결 선고일은 재판부는 단순히 판결 결과만을 발표하고 선고기일의 참석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하여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아니면 항소를 통해 다시 판결 결과를 다툴 것인가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판결문의 기재 내역 또는 소송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항소를 할지 여부를 고객께 조언드립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이며 항소 마감 기한을 상대방보다 더 늦게 하여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판결문 송달을 일부러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상 이혼소송 절차 및 그 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혼소송에서 발생 가능한 중요한 대부분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다 보니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소송에 따라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의 순서, 특히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의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혼소송 심적으로 매우 힘드시죠? 법무빈 대진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앞날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